자, 4월 학평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학평 문제가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자, 그리고 배울 점들이 되게 많고 문제 퀄리티가 좋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렇다고 전부 다 해설하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 여러분들 이제 오답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중요한 문항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 하고 싶냐면 13번, 14번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13번하고 14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12번 같은 경우는 공식 정도 아시면 좀 더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말고는 크게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와 13번 문제는 좋다. 문제 정말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4월 학평이 뭐 어렵다 쉽다 난이도를 떠나서 어차피 어려운 건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쉬운 건 다 같이 쉬운 거니까 어렵다 쉽다 난이도를 떠나서 배울 점들이 되게 많은 좋은 문제였는데 그 좋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는 게 13번 문제가 딱 그런 요소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요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이게 좀 재밌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생각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수로감수 문제 하고요 삼각함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수로감수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그 문제가 그 문제고 식상하기 그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야. 왜냐면 지수로감수는 언제부터 배웠어? 옛날부터 진짜 교육과정 첫 시절부터 지수로감수로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모든 교육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고2에 시험을 쳐. 고2 6월에도 지수로감수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 고2 9월에는 또 지수로감수 반 나오고 고2 9월 뭐 11월에도 또 나오고 알겠죠? 그 다음에 3월 쳐도 나오고 4월 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출이 너무 많이 쌓였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흔하다. 엄청 흔해요. 만약에 실제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출문제집을 만들잖아? 그럼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수로감수 파트만 이만큼 두껍고 삼각함수는 얇고 이렇게 될 거야. 반면 삼각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출제가 잘 안 됐죠. 출제가 잘 안 됐던 이유는 사실 시험 범위였던 적이 없지. 수능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예 교육과정에서 제거됐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정말 긁어 모아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수능적 기출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고2 뭐 이럴 때 고1 이럴 때 나왔던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유형도 조금 수능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잘 관찰해보면 어떤 재밌는 점이 보이냐면 삼각함수 문제가 지수로고 문제를 참고해서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로감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이렇게 로감수가 두 개 있고 여기에 정삼각형이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그 문제 풀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나세요? 요 길이 같아서 요 길이가 뭐 2고 2, 1, 뭐 루트 3, 1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요런 로감수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고 쳐. 그럼 삼각함수를 새롭게 출제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수능적인 삼각함수를 뭘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요 문제를 응용을 하는 거지. 요 문제를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한 적이 한번 있었냐면은 이 문제도 딱 그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탄젠트 x 맞지?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탄젠트 x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서 요렇게 생겨서 뭐가 생긴다 여기? 요렇게 정삼각형을 집어넣는.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대칭성도 졸지에 쓰고 사실 여기 주기성이 있다 보니까 주기성도 쓰고 제가 그림을 좀 그지같이 그리긴 했는데 이 정삼각형이 서로 대칭적인 것도 쓰고 요렇게 나왔던 문제로 바뀐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도형이랑 그래프랑의 관계를 가지고 지수로감수에서 몇 번 내니까 그러면 삼각함수로도 한번 내볼까? 이렇게 접근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번 4월 학평의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랬던 지수로감수의 속성을 그대로 좀 따라갔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기억나십니까? 로감수가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로감수가 있고 이게 사실 미적분 파트에서 설명되기도 했었지만 비슷한 수업 문제도 많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요 직선이 1대2인 거야. 알겠죠? 요 직선의 길이가 1대2인 거야. 내분으로 따지면 2대1로 내분하는 거고 외분으로 따지면 1대3으로 외분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가지고 물어봤었냐면 여기서는 뭐랑 결합시켰다고? 정삼각형이라는 도형 가지고 결합을 시켰고 여기서는 뭐랑 결합을 시켜서 연립해서 문제를 풀게 시키냐면 직선과 연립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지수함수의 직선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았었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니 혹시 기억나? 여기가 1대2의 비율이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직선을 무슨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직선은 닮음으로 쓰시는 겁니다. 닮음으로. 알겠죠? 여기서 요런 보조선들을 내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 내리고 요렇게 하나 내려주시면 여기가 1대2라 그랬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고? 여기도 요 길이도 1대2가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게 뭐가 좋은데요 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래. 그럼 여기를 다시 반박 가르면 1대 1대 1 이렇게 되지 않겠니? 알겠죠? 다시 어떤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연립되고 있어. 자, 그럼 직선에 뭘 쓰면 된다고? 직선과 관계된 모든 수선의 발을 내린 도형들은 다 닮았을 거라고. 알겠죠? 그 닮음을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가 똑같아져. 근데 좋은 점이 뭐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똑같다. 이게 무슨 뜻이야?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뜻이야?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에서 증가한 양하고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양하고 여기서 이만큼 증가한 양하고 어떻다고 서로? 똑같더라. 그러다 보니까 요 좌표랑 요 놈의 x좌표랑 요 놈의 x좌표가 무슨 수열을 띄어야 된다고? y좌표가 등차 수열이기 위해서는 x좌표가 등비 수열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동안 기출문제 중에는 없었다고요. 알겠죠? 없었으나 지수로그 함수에서 했던 짓거리를 삼각함수로 자꾸 바꿔나가는 경향들은 있었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뭐가 됐다고 이번에 13번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으면 좋겠어. 그동안 나왔던 지수로그 함수 문제들을 싹 다 뭐로 바꿔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되겠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아하, 올해 파이널 만들 때 아이디어 모자랄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수로그 함수만 좀 비벼가지고 바꾸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되어 있냐면 K sin X하고 코사인 X가 만나요. K sin X는 충분히 커져서 K sin X가 만들어진 거고 코사인 X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녀석이 만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만난대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함수끼리 똑같아지면 전혀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당연히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풀었었어야 되냐면 K sin X가 코사인 X랑 똑같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코사인 넘겨가지고 뭐야? 탄젠트 X가 K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탄젠트 X가 K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때 X를 잘 설명을 하자면 이 정도 각이 되겠죠. 탄젠트 X가 K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K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K제곱 더하기 1 정도가 되는 요 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X라는 각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각이 여기 보시면 조그만 각 알파가 있죠. 그래서 요 각 알파를 요 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에 등장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기성 아니면 대칭성.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다 보면 주기성하고 대칭성밖에 안 쓰일 거야. 이건 동의하시죠? 자, 여기가 알파였어요. 여기가 알파.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똑같은 탄젠트 값을 가지려면 같은 기울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여도 되지만 파이 더하기 알파여도 되는 거지. 각이 파이 더하기 알파여도 같은 기울기를 가질 테니까 요 값은 뭐가 됐을 거라고?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성을 쓴 거냐면 탄젠트의 무슨 성? 주기성을 쓴 거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파이마다 반복되더라 라는 주기성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파는 알파 더하기 파이라고 쓴 다음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코사인 함수잖아. 코사인 함수인데 하나는 코사인 알파야. 그리고 코사인에다가 뭐야? 다시 코사인에다가 알파 더하기 파이야. 그럼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더하기 파이는 무슨 관계니? 무조건 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대칭성을 갖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알겠지? 코사인 알파는 이 녀석인데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는 이 녀석이니까 부호만 반대가 됐을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대칭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칭성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 여기 딱 찍고 나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성하고 대칭성을 쓰다 보니까 별다른 계산 없이 요 정도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한대.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한다고 합니다. 3대1이니까 좋아요. 딱 여기 반반 갈라놨는데 요 길이하고 똑같이 갔더니 하필이면 얘가 여기에 콕하고 찍히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콕하고 찍히더라. 알겠죠? 그때 여러분이 식을 두 개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냐? 봐봐.
요게 뭐라고? 요게 직선이니까 뭐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직선은 항상 뭐 할 때 쓰인다고? 다른 그래프랑 연립할 때는 직선은 닮은 비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직선은 닮은 비를 불러온다. 자, 사실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뭐였다고? K 사인인데 사인 알파를 때렸잖아. 사인 알파가 뭐야? 루트 K 제곱 더하기 1분의 K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은 뭐였을 거냐면 K 값이니까 루트 K 제곱 더하기 1분의 K가 나왔을 거라고. 그게 코사인이 알파가 됐든 사인 알파의 K배가 됐든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됐었겠지? 그리고 요 값은 무슨 값이 된다고요? 그 녀석의 부호가 반대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K가 됐겠지. 플러스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가 됐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거기서 마이너스 K만큼에서 한 번 더 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여기는 루트 K 제곱 더하기 1은 똑같은데 걔가 뭐가 돼? 마이너스 2K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따라간 거예요? 뭘 따라간 거야 그냥? 직선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직선의 성질을 따라가서 닮음을 쓰다 보니까 요 길이의 2배가 만들어지는군요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길이의 2배가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2배 되는 거 말고 또 뭐도 써야 돼. 그냥 2배 돼서 거기가 그었다가 아니라 걔가 누구와의 교점이라고? 요렇게 생긴 K sin X와의 교점이니까 얘랑 뭐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냐? K sin 알파에다가 얼마큼 더해진 거예요? 알파 더하기 파이가 얘였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이만큼 가는 것도 얼마큼 더 가는 거야?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만큼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K sin 알파 더하기 2분의 1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들아 2분의 1파이 더하기 알파가 뭐더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럼 각이 이만큼까지 만들어진 거잖아. 이 녀석의 사인 값은 뭐지? 이거 높이니까 루트 K 제곱 더하기 1분의 K가 되겠네요.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루트 K 제곱 더하기 1분의까지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K를 뭐 했다고? K배 때렸으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K 제곱,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K가 된 거지. 요거 왜 나왔다고? 요거 왜 나왔다고? 직선에서 닮음 때문에 나왔다고. 요거 왜 나왔다고? 요거 삼각함수 위의 교점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알겠죠? 그들의 교점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 게 K가 얼마더라? 2더라 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대 1대 루트 5로 보여주는 각 알파였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 K만 구하고 나면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삼각형 넓이 이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포 얼마라고? 2분의 파인 거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뭐 각자 계산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의는 뭐다? 직선은 닮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이 로그함수, 지수함수에선 정말 많이 나왔었다. 알겠죠? 근데 재밌게도 어디에도 그렇다? 삼각함수에도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13번 문항이었습니다.